이거 금요일 거야. 그리고 이거 오늘 거고 이게 본문이고 모의고사야. 아, 금요일 거? 기다려봐봐. 이거 지금 주고내는 거는 오늘 이제 새로 모의고사 3개 나갈 예정인데 이제 그거와 저번 주 금요일 날 나갔던 모의고사랑 합쳐놓은 문제입니다. 본문 문제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숙제가 조금 많았지. 숙제 봅시다. 숙제 좋아. 답지를 주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숙제 가져왔어? 다? 안 가져왔어? 빨리 확인해 봅시다. 숙제를 뭐 가져왔냐, 안 했냐, 어디까지 했냐 이런 것들 지금 확인하자는 얘기야. 지금 확인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 내가 말아 이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세진아? 어디 있어? 빨리 꺼내. 하나로 줬지 않았어? 그치? 다 했어? 뭐 했다고요? 모의고사가 뭐 말을 끝까지 해, 세진. 네, 네. 그것도 얘기해 줄게요. 거기 있어봐. 답 주실 거야. 잠깐만. 잘했어. 세빈? 잘했어. 어려웠어? 어렵긴 하겠지. 답 줄게. 기다려. 숙제는 어? 할게요. 틀어놨어. 숙제 줘. 소연이도. 소연이도. 오늘 주는 거잖아, 이거는. 그것도 오늘 준 거야? 그 주원이 아니, 소연이 거야. 이렇게 숙제를 해오면은 내가 그날 이제 첨삭 시간에 첨삭을 본인들이 할 수 있게 첨삭 시간에 뭘 하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답지를 주면 답지 가져가가지고 첨삭 시간에 체크를 하면서 자기가 틀린 부분을 바로 첨삭쌤한테 질문하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가면은 조교쌤이 너네들한테 줄 거야. 첨삭하는 거를. 그럼 이제 그거를 풀면서 질문을 해도 되고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는데 시간을 활용을 해. 그래서 조교쌤이 아마 분명히 한 명씩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치? 그리고 나는 세진아, 네? 내가 금요일날 준 숙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게 양이 많았나? 오늘까지 하는 게? 오늘 학교도 안 갔잖아. 그치? 근데 왜? 다른 숙제, 수학 숙제, 국어 숙제는 다 했나? 그건 다 했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이해를 하자 그랬지. 나 이용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지. 어. 이렇게 한마디 또 내가 시작하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잖아, 세진아. 그치?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거 지금 보면 안 돼. 너 이따 풀고 봐야 돼. 분명히 서술형 같은 게 조금 어려웠을 거야, 얘들아. 서술형 같은 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어려웠었고, 이제 하는데, 이제 첨삭 가서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조교쌤은 동패고등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너네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들 좀 해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물어봐봐. 알겠지? 그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내가 이런 말들을 하면 그냥 누가 됐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심하긴 한데 누가 됐든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 다운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진짜 싫어해. 내가 막 손이 막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안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내가 잔소리해서 될 것 같으면은 32번부터 같이 봅시다. 저번 시간에 앞에 거 여러 가지 뭐 했는데 여기까지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서 오늘은 이거 32, 33, 34, 36 목표는 36번까지 할 건데 문법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특강 때나 그렇고 내용적인 측면은 한 번 정도는 봤던 거야 너네들이 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30번까지. 그리고 23, 24, 30 이렇게 3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요거를 영상을 찍어 놓고 확인을 하면서 올릴 때 소리가 잘 나는 거야. 그래서 소리 잘 나는구나 라고 하고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아정아 소리가 잘 나는구나 하고 올렸는데 집에 가서 영상에 올라온 걸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뭐 주머니에 넣다 세진이랑 얘기하면서 주머니에 넣다가 갑자기 탁 하더니 그때부터 1시간 2분짜리인데 2분이 소리가 나고 1시간 동안 뻐끔뻐끔뻐끔뻐끔 거리고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키랑 얘기하다가 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하고 내가 주머니에 넣었는데 탁탁 소리가 나.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그래서 그거는 내가 다시 촬영을 해줄게요. 다시 앞에 거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걸 비공개로 바꿨어. 어차피 너희들 봐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볼게. 자, 32번은 원래는 빈칸 추론 문제였었는데 이제 빈칸 추론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나오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전에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위에 제목 같은 거를 같이 확인하면서 써놓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선생님이 다 넣어놨으니까 확인을 꼭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은 뭐냐면 The necessity of constant effort라고 해서 이게 사실상 이 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면 돼. 지속적인 형용사고 노력입니다. 지속적인 노력. 무슨 노력? 지속적인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냐면 for gaining result. 결과를 얻기 위한이죠. 결과들을 얻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필요성. 왜 해야 되냐? 지속적인 노력을. 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전체적으로 이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빈칸 추론이었으니까 이렇게 제목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약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 단어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겠지. 그지? 자, 보자. Nothing happens immediately. 지금 바로 얘기하죠. 연결성이 좀 보이지, 얘들아? 어떤 것도
happens 일어나지 않는데 immediately 했으니까 즉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immediately는 부사로 사용이 됐으니까 앞에 있는 동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즉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야지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글을 전개하고 싶어서 So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우리가 시작에 있어서 we can't see 뭔가를 시작하자마자는 우리는 어떠한 결과들도 볼 수 없대요. From our practice 우리의 뭔가 실행 뭔가를 실행시킨 것으로부터 오케이? 관행 실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실행시킨 것으로부터 어떠한 결과도 우리는 볼 수가 없대요. 언제 시작점에 있어서 그래야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그냥 내용적인 측면은 이대로 끝나. 이제 반전이 없다 얘들아. 이 안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this is like the example에서 예시가 나와.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두자. 예시가 나오면 과연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 시작하자마자 무언가를 볼 수 없다라는 예시가 나오는 거겠지. 그치? 이거는 2020년 3월 거기 때문에 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강 때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예시? The man, 어떤 남자의 예시를 들겠다더라. 어떤 남자냐면 who tried to make a fire, 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 남자랍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을 지피는 것에 대한 예시를 주겠대요. 뭘 해서? By rubbing, 비비는 거죠. Two sticks, 두 개의 나무로 되어 있는 sticks, 나무 막대기를 together, 함께 비벼냄으로써 불을 만들어내는 남자에 대한 예시와 같다. 뭐가? 불을 만들기 시작하자마자 불이 나오지 않았겠지. 그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시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얘가 원래는 빈칸 추론이었으니까 이제 순서 배열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로서 맨 앞에 부분이 첫 박스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온다. 요걸 우리가 기억해주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치? 앞에서 시작하자마자 결과를 볼 수 없다. 예시는 이렇다. 남자에 대한 예시를 듭니다. 그리고 실제 디테일이 등장을 하지. He says to himself.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를 한대요. 그 남자가요. They say, 그들이 말하기로는 there is a fire, 불이 있다라고 했어. Here, 여기에. 그리고 he begins rubbing energetically. 그리고 그는요, 에너지가 넘치게 rubbing, 비비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 없어. He rubs on and on. 계속해서 그는요, 비볐고요. 하지만 he's very impatient. 단어는 보고 가자. impatient 앞에 접두사 in 빼게 되면은 반의어가 돼서 뭐가 돼? 인내심이 있는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앞에서 impatient 붙었으니까 인내심 없는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형용사다. 인내심이 있는, 인내심이 없는, 그치? 자, 근데 그 사람이 인내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대요. He wants to have that fire. 그는 그 불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불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조바심이 있어가지고 불 나와라 이렇게. 하지만 the fire doesn't come. 나오지 않겠지. 왜냐면 우린 이미 내용을 알고 있잖아. 그지? 어떠한 결과. 이게 뭐야? 불이야. 얘들아. 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So, 그래서 자, example 나왔지? So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거 뒤에다가 있다가 순서 배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어떤 식으로 보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때 example이 나왔으니까 얘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고, 그리고 뒤에 어디 있어? So, 이게 나온 부분이 뭐에 대한 결과인지에 대한 것 생각해 두면은 순서 배열 문제도 풀 수 있겠지. 자, 그래서 he gets discouraged. 어떻게 됐대? 그래서가 뭐야? 우리 이거 기준으로 앞뒤를 좀 알아놓고 하자. 앞에 나와 있는 건 어떤 원인이 나오겠지?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원인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 gets 피피하게 되었다가 됐는데 encouraged 했으니까 낙담하게 되었대요. 실망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stopped to rest. 뭘 하기로? for a while. 잠시 동안 쉬기 위해서 stopped. 멈추기로 했다. 이거 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stop이 나오고 나서 뒤에 원래는 ing가 정말 많이 쓰이지. 근데 지금 여기는 ing 안 쓰고 투부정사 사용했어. stop을 외울 때는 원래 stop은 ing 모양새가 1번이라고 했었어. 그치? 뭐야? ing를 멈추다야 그냥. ing의 행위 자체를 멈추다를 쓰고 싶을 때. 근데 to를 쓰게 되면 뭐야? to 하기 위해 멈추다가 되죠.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어떠한 행위를 멈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선 현재 하고 있는 어떠한 행위가 뭐지? 불을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었지.
그 행위를 멈춘 거야. 그러니까 러빙을. 왜? 쉬려고. 잠깐 동안 쉬기 위해서. 뭘 해서? 낙담했으니까. 실망했거든. 아, 이거 불 안 생기네. 잠깐 쉬자.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휘 문제로 박스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문법처럼 보이고 어휘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stop to rest가 나오거나 아니면 stop resting이 나오거나 문법 성향이 좀 강하긴 한데 해석적인 부분으로서도 강하니까 어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쉬는 거 자체를 멈춘 게 아니다, 얘들아. 알겠지? 쉬기 위해서 멈춘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뭔데? 불 지피는 거. 잠시 동안.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결과가 뭡니까? 불이 안 나왔대. 불을 지피고 싶은데 불이 나오지 않은 게 원인이 제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he starts again. 다시 시작했죠. 쉬었으니까 불 내기 위해서 시작해야지. 하지만 the going, 어떤 일이 is slow. 어떻게 됐다? 느리다. So he rests again. 그래서 또 쉬었대요. 그러니까 앞에 게 반복이 된 거야. 불을 만들려고 했는데 불이 안 나온 거지. 그래서 또 쉬었습니다. By then, the heat has disappeared. 어떻게 됐습니까? By then, 그때가 되는 거겠죠. 그가 쉬기 시작한 그 시점에 the heat, 열이요. has disappeared. 어떻게 됐답니까? 사라져버렸습니다. 라고 해서 항상 반이어가 나오는 부분은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챙겨두도록 할게. 아까 전에 impatient, patient 나올 수 있는 거고 disappeared 나왔으면 열이 사라져버린 거잖아. 문맥상 봐도 열이 없어져 버려야 되겠죠. 그가 멈췄으니까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반이어가 나오게 되면 appeared가 됐지. 이런 건 너무 쉬운 거야. 그치? 나타났다가 He didn't keep at it. 그것을 keep, 유지하지 않았다예요. 여기서 이제 it이 가리키는 게 뭐냐, 얘들아? 앞에 있는 heat, 열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열을 충분히 유지하지 않았다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뒤에 나오죠? long enough. 충분히 길게 유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저것도 하나 알아놓고 갈게. 문법이긴 한데 long enough에서 enough가 뒤에 붙었죠. 형용사를 꾸밀 때는 enough가 뒤에 붙고요. enough가 만약에 명사를 꾸민다라고 하게 되면 enough 어쩌고 명사 이렇게 쓰겠지. 충분한 돈, 충분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 근데 형용사를 꾸밀 때는 어순이 좀 바뀌어서 나온다. 까지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충분히 길게 그것을 유지하지 않았대요. 무엇을? 열을요. He loves and rubs. 그가 비비고 또 비볐어요. Until he gets tired. 자, 여기서 until은 얘들아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있는 until이 그까지라는 녀석인데 이제 그까지 말고 하나만 더 알아볼게. 그러다 뭐뭐 하다 이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실 너무나 유명한 이까지가 있어서 그가 피곤할 때까지 비비고 비볐다가 아니라 그가 나뭇가지를 비비고 비볐어. 그러다 어떻게 됐냐면 he gets tired. 피곤해졌다. 요거야. 그러다 그가 피곤해진다. 그리고 나서 and then he stops altogether. 모든 것을 다시 또 멈췄어요. 그러니까 계속 찔끔찔끔밖에 안 해. 잠깐 하고 멈추고 잠깐 하고 쉬고 잠깐 하고 멈추고 이러니까 열이 충분히 계속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열이 올랐다 없어지고 올랐다 없어지고 올랐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지속적인 노력.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이 글에서의 가장 핵심인지 알겠지 얘들아?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 뭐를 위해서? 우리가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겠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Not only 자, 이 부분은 통째로 뭐가? 서술형 나올 수 있어. 그지? 체크해두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서술형. 자, 오늘 선생님 조교쌤이랑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 너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냐? 내가 지금 영문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 애들한테 그런 팁 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문장들은 좀 외우곤 했대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할 줄 아는 거를 좀 많이 했다. 그 친구 말에 의하면은. 그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영어도 좀 구조가 좀 보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겠지. 학교에서 문법을 안 낸다 그랬지? 서술형을 안 낸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이 통째로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두 가지만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헷갈리지 않게 얘기해 줄게. 자, 순서대로 1번. Not only A, but also
B 이 부분인데 지금 A랑 B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문장이 나와 있어. 우리 이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본인이 스스로 영작할 때도 굉장히 쉬울 거야. 그러니까 not only와 but also 뒤에는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더라. 단어 하나만 달랑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해석을 하자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A 여기 분이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불을 붙이는 남자가 A 문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B이다, B 문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자 A 문장은 뭐가 되냐면 Not only is he tired 뭐래요? 그가 피곤했을 뿐만 아니라 but 하고 also 생략되어 있는 거지. He becomes more and more discouraged until he gives up completely.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가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완전히 포기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치? 여기는 until은 계속해서 똑같은 거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잘 봐 다시 한번. 그가 피곤했을 뿐만 아니라 피곤해가지고 피곤했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더 낙담하게 되었어요. 아까 전에 그 discouraged 앞에 나왔잖아. 이것도 반의어로 쓰게 되면 encouraged가 되겠지. 그지? 격려하다, 장려하다라는 뜻인데 그 반대말이 돼서 discouraged 됐으니까 격려, 장려가 아니라 낙담되었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앞에서 차이점을 볼게. 이제 해석 먼저 하고 구조 좀 잡아볼게 얘들아. 앞에서는 지금 비동사가 아니라 앞에서는 get이 나왔어. get을 쓰거나 여기 잘 들어. be를 쓰거나 become을 쓰거나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왔을 때 그 뒤에 pp를 쓰게 되면 그게 이제 수동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encourage나 discourage라는 동사야. 이거는 낙담시키다, 격려하다라는 동사라고. 동사가 ing가 되거나 pp가 되거나 하면 이 자리에 뭐가 되는 건데 분사가 되는 거잖아. 분사가. 그치? 그럼 분사가 되게 되면 ing면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거고 pp가 되면 느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낙담을 본인이 느낀 거예요. 실망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계속 pp로 나온 거지. 그치? 그리고 어휘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discouraged가 들어가 주는 게 이상적이다라는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encourage 이 말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돼? 격려하다, 장려하다가 되는 거지. 이거 모의고사 선생님 맨날 얘기했잖아. 이 단어 나오면 항상 좋은 거라고.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불이 안 나오니까 실망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discouraged 나올 수 있고 또 방금 내가 실망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나올 수도 있어? disappointed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실망했다로서. 여기에 또 선생님이 ED형을 쓴 이유가 뭐니 얘들아? 이거야. 분사로 사용이 되니까 pp를 써야 되겠지. 왜냐면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감정을. 오케이? 그러니까 discouraged 암기했다가 disappointed 나온다고 해서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줘야 되는 건 실망하고 낙담하고 다운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뉘앙스 들어가게 되면 다 괜찮은 거겠지. 그지? 일단 단어 하나 잡아놓고. 자, 그리고 뭐래요? 피곤했대. 그러니까 힘들어. 그리고 나서 becomes 됐대. 어떻게? 더 낙담했다. 실망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gives up. 완전히 completely 완전히 다 포기해버렸어. 안 해. 불 안 생기네. 이렇게 좀 하다가 되니 이제 여기서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고 하면 머릿속에서 넣어야 될 건 문장을 넣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정어구가 맨 앞에 있으니까 그지? 뒤에 있는 문장은 의문형처럼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줘야 한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그가 he is tired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은 거야. 그가 피곤했을 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됐다. 이 문장을 넣은 건데 선생님 지금 뭐라 했어? 의문형으로 만들라 그랬지. 비동사가 들어있는데 뒤에다가 의문형으로 만들고 싶은 얘랑 그냥 바꾸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is he 이렇게 쓰고 끝난 거야. 알겠지? is he tired 이거 의문문 아닌데 그치? 부정어구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얘들아. not only is he 그가 피곤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낙담했어요. 아까보다 더 했다는 얘기잖아. 앞에 위에 나왔었던 discouraged보다. 왜냐면은 지금 시도가 2번, 3번 있었으니까. 더 낙담을 해서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completely 부사 썼다. 앞에 있는 gives up 꾸미는 거겠지. 완전히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불 붙이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There's no fire. 불 없네. 이렇게. 불 있다고 아까 뻥치더니 불 없네.
사실은요. He was doing the work. 그가 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동을 시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다 이 말이야. 그는 실제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대. 무슨 일? 불을 지피는 일을. 하지만 there wasn't enough heat. 아까 나왔지? enough가 뒤에 명사를 꾸밀 때는 이렇게 쓴다라고요. 충분한 열이 없었었다. 무슨 열? To start a fire. 뭘? 불을 만들어낼, 지펴낼 열이 충분히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만들어내려면 지속적인 노력, 충분히 더 열을 가했어야만 했는데 The fire was there all the time. 항상 불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He didn't carry on to the end. 그래서 그가 끝까지 carry on, 뭐를 하지 않았다? 수행하다. 중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끝까지 수행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치? 1부터 10까지에 대한 행위를 하면 불이 평 생기는 건데 계속 1부터 2, 1부터 3, 1부터 4 하고 말아서 안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다시 위로 돌아와서 어떤 것도 즉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약간 교훈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글이었다. 괜찮지? 이게 32번이었어요. 원래 원문은 빈칸 추론이었었는데 똑같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도 좀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아. 어휘도 지금 여러 가지들 붙어있는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33번으로 가자, 얘들아. 서술형 좀 잘 생각해줘. 이거 나돈니, 버돌스 B. 이거 어떻게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게 뒤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 자, 33번 원문도 이 친구도 빈칸 추론이었었고요. 어디가 빈칸인지 기억이 안 나네. 저 위에서 일단 볼게요. Translating academic language에서 translate A into B가 나옵니다. 뭔가를 전환시키는 것은 이래요. 뭘 전환시키냐면 academic language라고 했으니까 학문적인 언어로서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을 into everyday language에서 쉬운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것은 이래.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것은 can be an essential tool 해서 뭐한데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꾼대. 그거는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For you, 너가 as a writer, 작가로서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거야. 너가 작가로서 clarify your ideas,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To yourself, 너 스스로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애매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만들게, 작가로서 글을 쓰는 사람이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 필수적인 도구가 무엇이다? 언어를 쉽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막 글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쉬운 말로 짝짝짝짝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의 생각을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요. 오케이? for. 자, 여기 for는 때문에야, 얘들아. 자, for 뒤에 SV 주어 동사가 붙어 있으면 때문에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서 주어 동사는 누구냐면 writing is야. 그치?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는요, 전체적으로 글쓰기를 할 때 얘들아,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한 게 뭐지? 글쓰기를 할 때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학문적 언어라고 했어요. 학문적 언어, 즉 어려운 말을 뭐로 전환시키는 거지? 일상 언어로 바꾸는 거야. 그랬을 때 너가 작가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치? 왜냐면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분명히 만들어준다 그랬거든. 애매하게 떠다니는 생각들을요. 자, 그래서 뭐이기 때문에 as writing theorist에서 글쓰기 이론학자들이 종종 뭘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이건 그냥 삽입이 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강조를 하면서 for EI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일상 언어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요. 뭐라고 강조하냐면요. 글쓰기라는 것은 is generally 일반적으로 not a process 과정이 아니래요. 글쓰기는 얘들아 이런 과정이 아니랍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오고 갈게요. 글쓰기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이 아니다. 무슨 과정이냐면 그 과정 속에서 문법 없으니까 부드럽게 해석할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we start with a fully formed idea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글쓰기를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with a fully 완전히 형성된 아이디어래요. 우리 머릿속에요. 근데 그건 어떤 아이디어야? That we then simply transcribe 우리가 단순히 옮겨 적을 수 있는 아이디어요. 어떤 상태로? 변하지 않은 상태로 페이지에다가 옮겨 적을 수 있는 완전히 형성이 된 아이디어와 함께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게 아니다. 글쓰기는 그런 게 아니래요. 그쵸?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1부터 500페이지까지 글을 쓰는데 이게 모두 다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복붙하는 과정이 글쓰기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쉬운 말로 글을 써야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다시 한 번만 해석할게. 글쓰기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강조를 했대요. 글쓰기 이론학자들이요. 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정이 아니라 어떤 절차가 아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만들어진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완전하게 만들어진 생각을 가지고 글쓰기를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다. 근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we then simply transcribe 우리가 단순히 우리 생각을 옮겨 적는데요. 내가 만들어낸 그 생각을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종이에다가 옮겨 적는데 그러한 과정이 아니래요. 알겠죠? 완전히 다 만들어져가지고 복붙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라 on the contrary 반대로 대조를 해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 것이 아니라 대조를 해서 뒤에 거다. however 살짝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대조를 시킨답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너가 모든 생각을 다 복붙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라는 건 뭐냐면 훨씬 더 종종 a means 수단이랍니다. 무슨 수단? discovery 발견의 수단이래요. 이거 말하니까 이해돼 얘들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발견을 해놓고 그지? 모든 걸 다 깔끔하게 딱딱딱딱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글쓰기를 통해서 뭔가를 발견해 나간다는 거야. 신기하게도요. 글을 쓰면서 뭔가를 발견하고 발명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한 수단이래요. 훨씬 더. 알겠어요? 어떤 그 발견의 수단 속에서 똑같은 걸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과정을 꾸민 것처럼. 우리는 그 발견의 수단 속에서 we use the writing process. 우리가 글쓰기 절차, 과정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뭐 하려고요? figure out, 이해하고 알아내려고. what our idea is. 우리 생각이 뭔지. 내가 이 글에다 쓰고자 하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과정이라는 거지. 전부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복붙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 말로 짓거리게 되면 네가 하고자 하는 말도 네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쉬운 말로 글을 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어디야? This is why. 이것이 바로 왜. 자, 여기는 because 같이 챙겨두자. why가 나오게 되면 뒤에 뭐가 나오지? 결과가 나옵니다. because 나오면 뒤에 뭐 나와요? 원인이 나와요. 그치? 이런 거는 문법이라고 보기보다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야. because, why 두 개가.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냐면 이것이라는 거 하게 되면 뭐예요? 위에서요. 두 가지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기억해봐. 그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곳 속에서 어떠한 거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작가들이 종종 깜짝 놀란대 얘들아. ED 썼어. 왜 깜짝 놀랐냐면 뒤에 걸 하게 돼서 깜짝 놀란대요. 뒤에 걸 발견하게 돼서 깜짝 놀란대요. 이렇다고? 하고 깜짝 놀란대 작가들이. 뭘 발견하냐면요. What they end up. 그들이요. 마침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뭐와 함께 with one page 한 페이지에 그 페이지에 그러니까 책이죠. 책에다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마침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is
quite different. 꽤 다르대요. 뭐라? What they thought. 삽입이야. 그들이 생각하기에 it would be 될 것. 오케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it would be 될 것과는 조금 달라서 깜짝 놀랐는데. 아, 내가 처음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글을 쓰면서 자기의 생각이 뭔지를 분명하게 해준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글쓰기를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쉬운 말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글을 쓰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자기의 생각이 뭔지를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해주는 작업이다. 여기가 빈칸이었었다,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원래 원문의 빈칸이었었어요. 됐나요? When they started, 그들이 시작했을 때요. 그들이 시작했을 때 나는 이 글을 환경 보호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글을 쓸 거야 라고 해서 글을 썼는데 쓰다 보니까 마무리가 되는 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 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서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 이렇게 초점이 바뀌어졌다라든가 어쨌든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돼서 그걸 발견하게 돼서 깜짝 놀란답니다. 종종요. 그 결과예요. What we are trying to say.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디아예요. Everyday language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맨 첫 번째 있는 거 우리가 두괄식이라고 부르죠. 두괄식이래. 양괄식이라고 부르죠. 머리에다가 중요한 말 넣어놓고 맨 마지막에다가 중요한 말 넣어놓고 머리에다만 넣으면 두괄식, 맨 마지막에 넣으면 네괄식, 양쪽에 다 넣으면 양괄식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서 처음에 했던 말 그리고 세부사항 주고 맨 마지막에 또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일상 언어는요. 쉬운 말이죠 이게. 종종 중요하대. crucial.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This discovery process. 바로 이 발견 절차, 발견 과정. 오케이. 이게 뭘 발견하는 거냐 얘들아. 이 뭘 발견하는 거예요? discovery process에서 뭘 발견합니까? 진짜 네 생각이 뭔지 발견하게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쓰란 얘기예요. 글을 쓸 때 어려운 말로 쓰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Translating your ideas. 너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into more common, 더 흔하고 단순한 terms, 용어들로. 오케이? 더 흔하고 단순한 용어들로 바뀌는 것은 앞에는 왜 more를 붙여놓고 뒤에는 왜 이하를 붙여놨는지 아시겠죠? 음절 때문인 거잖아. 그치? more이 1음절, 2음절 이상이기 때문에 써는 거고 심플에다가는 그냥 아래 음절, 1음절 이하이기 때문에 2음절 이하이기 때문에 이하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더 흔하고 더 단순한 용어들로 너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can help you. 너를 도와줄 수 있거든요. 뭐 하도록? figure out.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대요. 뭐를요? What your ideas really are. 네 생각이 진짜 뭔지. 했던 말 또 합니다. 그죠? 너의 생각이 정말 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랍니다. As opposed to 이런 건 알아내겠죠?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what you initially. 너가 initial, 너네 이름 initial 뭐야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거 initial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처음으로 상상했었던 여기 지금 삽입이거든. 그래서 what they are 요거에다가 지금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인지요. 처음에 너가 상상했던 그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뒤에 단순한 게 뭐야 얘들아. 너가 처음에 상상했던 그것들이 뭐가 될지 내가 이렇게 글을 써야지가 아니라 진짜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끌어낼 수 있게 해준다고 발견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과정 절차가 바로 이 글쓰기 과정이래요. 어떻게 하는 것?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글을 쓰는 것. 됐지? 그러니까 이 글에서 포인트가 뭐야? 누군가의 생각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뭐야? 다시 한번 What makes one's idea? 누군가의 생각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translating academic language를 into everyday language로 바꾸는 것이에요. 알겠죠? 내가 요거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 얘들아. 서술형적인 부분으로. 저기서 지금 포인트가 지우고 깔끔하게 가자. 여기야. 이것에 대한 답을 해볼게 얘들아. 분명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면 돼. 그치? 근데 본인들이 서술형 만들 때 생각해봐.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얘들아.
저것만 떨어뜨려 나와가지고 서술형에다 쓰게 되면 너네들이 어떻게 한글로 쓰는 거랑 같은 거냐면 어려운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생활 언어로 전환하는 것 이렇게 쓰는 거야. 왜냐면 translating이라고 해서 ing를 넣어놨으니까. 알겠지? 우리 한글에서도 그렇게 쓰잖아. 남자가 잠을 자는 것 이렇게요. 그치? 근데 저거를 너네가 혹시나 translating이 아니라 translate라고 해서 동사로 써놓잖아? 그럼 어떻게 되게? 어려운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생활 언어로 전환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명령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 자리에 넣어야 될 게 뭔지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야. 알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학교에서는 단어 수를 좀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런 변환이 조금 필요해. 알겠지? 학교에서는 단어 수를 좀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ing를 쓸지 동사의 원형으로 쓸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런 것들은 본인이 시험장에서 서술형어를 만났을 때 뭘 써야 되는지는 알겠지만 어떤 모양새를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야. 알겠어 얘들아? 서술형 하나 두 개를 최선을 다해서 맞춰줘야 된다고. 틀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점수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야. 어쨌든 내신은 서술형이 무조건 들어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체크하고 가자 얘들아. 너의 생각을 가장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지금 여기서 나온 저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거랑 비슷한 말로 나온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온 거야. 이 부분이겠지? 같은 말입니다. Translating your idea into more common, simpler terms까지. 여기까지 쓰게 되면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야? 더 흔하고 더 단순한 용어들로 너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지금 이거와 저거 위에 거의 차이점이 뭘까? 하나, 둘, 셋, 넷, 다, 6단어, 9단어. 9단어. 그치? 단어 수의 차이가 좀 있어. 근데 둘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단어 수가 6단어, 9단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내가 골라서 찾아내야 되는 게 뭔지 알겠지? 그쵸? 괜찮아. 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글쓰기를 할 때 너의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 그게 더 흔하고 더 단순한 용어를 사용하는 거야. 어려운 학문적인 용어 막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의 생각이 정말 뭔지를 알 수 있게 도와준다. 라는 전체적인 33번의 글이었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지 이거는? 그치? 괜찮았지 얘들아?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맨날 말하지만 이제 오늘 문제 준 거에 보면은 오늘 첨삭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월수에 첨삭을 하는 사람들은 이 뒤에 바로 오늘 했던 걸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럼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거든. 바로 가서 해석 다시 한번 해보면서 조교쌤한테 해석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보고 하면서 지금 했던 거에 대한 걸 핵심을 항상 생각해. 글을 읽을 때, 문제를 볼 때. 33번 문제네? 이거 뭐였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보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자, 34번 갈게요. 얘도 내용은 어렵지 않고 쉽다. 자, 제목, 주제 먼저 보고 갈게. 임팩트, 영향력이랍니다. 어디? 음식이요. 자, 여기서는 음식과 그리고 our genes, 우리의 유전자에 관련된 내용이다. 만약에 이게 요약문이 나오잖아 얘들아. 요약문,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보는 그 40번 문제가 되겠죠? 요약문 따위들이 나오게 되면 저 두 단어는 무조건 어딘가에 나와야 돼. 그게 내가 찾는 단어가 됐든 뭐가 됐든. 그지?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음식이래요. 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글에서 나온 건데 이거 먼저 얘기하고 가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정해져 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무조건 그걸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골라서 먹을 수 있잖아. 선택해서. 그 말은 무슨 말? 우리 유전자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이야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The Growing Field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어떤 분야? 유전학의 분야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유전학의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showing us,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지금 Many scientists have suspected for years. 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많은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의심해오고 계속 추적해왔었던 것을 보여준대요. 그게 뭐냐면 세부사항이지. 자, 봐.
우리에게 what 이하를 보여준다 이거야. 근데 그 what 이하가 뭐냐면 요거요. 그치? 그러니까 이 글에서 지금 핵심 얘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고 가겠다는 얘기잖아. 음식은 immediately 앞에서 나왔지? 즉각적으로 influence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이때 어디에? genetic blueprint라고 해서 유전적인 블루프린트 청사진이요. 유전 청사진이 뭐냐? 청사진이라는 게 우리 몸에 그려져 있는 도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유전자 도면이요. 뭔 말인지 알겠지? 미로처럼 우리 몸에 유전자 도면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걔가 쭉쭉쭉쭉 가가지고 이런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일로 갔다가 일로 가야 될 게 안 가고 이렇게만 가는 이런 게 청사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몸을 다 이렇게 돌면 안 좋은 유전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음식은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제어를 하게 되는 거야. 유전자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약도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그려져 있는 그런 유전적인 약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음식이래. 즉시, 즉각적으로. disinformation. 이 정보는요. 자, 이 정보가 뭐냐? 지시어 나왔지? 이 정보가 뭐야? 요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보는 이게 뭐라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단어. 가리키는 거 쓰시오. 저겁니다. 음식이 즉각적으로 유전학 청사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 이 정보는 helps us better. 우리한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요. 뭘요? genes, 유전자들이 are under our control. under our control. 이게 무슨 말이지? 제어가 뭐한다?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준대요. 그리고 유전자가 not something, 무언가가 아니다. We must obey. 우리가 뭐를 합니까? obey. 무슨 뜻? 복종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지? 우리가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를 못해서 유전자가 어떤 발현이 생겨가지고 암이 걸리고 문제 알지? 유전자 발현 때문에 암이 걸려버리고 피부병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제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대요. 이 정보가요. 무슨 정보? 음식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 오케이? consider. 이게 뭐야? 동사의 원형 나왔지? 해라, 예시. 그지? 자, 정보 줬어 지금. 음식이 영향 미칠 수 있어.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 그것에 대한 예시 줄 거야. 그 예시가 뭐지? 음식이 영향을 주는 예시가 나오겠지? 누구 예시 줬냐? identical twins에서 일란성 쌍둥이 나왔어요. 쌍둥이 나왔으니까 음식에 관련된 거 나오겠죠. 누군 이 음식 먹고 누군 안 먹고. 당연한 내용이야. Both individuals, 그 두 개개인 다 와서 둘 다를 말하는 거죠. 둘 다 are given, 받았어요. 준 게 아니라요. 수동태로서. 뭘 받았죠? The same genes. 당연히 쌍둥이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이 middle life, 중년이 되어서요. 오케이? 삶의 중간이 됐으니까요. 중년이 되어서 one twin, 하나의 쌍둥이가, A가 develops cancer, 캔서가 어떻게 되냐? 발달되었대요. 즉, 암이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the other, 또 다른 쌍둥이는 여기에 이제 other에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있는 모양새는 나오면 안 돼. 우린 두 명 얘기하는 건데 한 명 얘기했으니까 한 명 남았으니까. 그치? the other, 나머지 하나가 돼야 되겠죠. 이 모양새도 안 되고 이 모양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S를 얘기한 거야. 나머지 하나는 lives a long, healthy life. 살았대요. 길고 건강한 삶을요. without cancer. 암 없이요. 한 명만 암 걸렸어. 한 명은 안 걸리고.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야. specific gene. 특정한 유전자가. 유전자 굉장히 많이 나오지 단어가. instruct. 강사한테 instructor 쓰고. 그지? instruct 동사 쓰게 되면 가리키다, 지시하다, 가르치다.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 거야. 하나의 유전자가 어떤 방향성, 한 명의 누구한테 쌍둥이한테 어떠하게 길을 줬냐면 to develop cancer. 뭐 한다? 암이 발병되게 instructed 가르친 거예요. 즉 지시를 한 거예요. 암 생겨라 이렇게. 하지만
And the other same gene, 똑같은데 그 다른 유전자가 did not initiate. 무슨 말? 자, 요거 봐야 되겠지? initiate, 시작시키다, 시작하다라는 뜻이야. 뭔가를 없는 상태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 initiate가. 싸움을 걸다 할 때도 initiate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disease, 질병을 시작시켰대요. 같은 말 하고 있죠. 한 명은 계속 지금 암이 걸렸어. 한 명은 안 걸리고요. One possibility, 하나의 가능성은요. that 이하입니다. 문법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that 이하라는 게 하나의 가능성인데 그게 뭐냐면 healthy twin, 건강한 쌍둥이는 had a diet, 뭘 갖고 있었대? 식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야. 다이어트를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살을 뺐다 이런 게 아니라 식습관을 갖고 있는데 무슨 식습관이냐면 turned up, blocked, block, 막다라는 뜻이지. turned up, 막다, 막아버린 거야 얘들아. 그냥 지금 생각난 건데 이 자리에 혹시 패스드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겠지. 패스는 말 그대로 지나가게 하다라는 뜻이잖아. 공을 건네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the cancer gene이라 했으니까 암을 갖고 있는 유전자를 건네주었다가 나오면 안 되겠지. 왜? 건강한 녀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블락 시켰어. 얘들아 막아버렸어. 하나의 가능성이요. 식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식습관이 막아버렸대. 유전자 발현을. 그리고 the same gene, 동일한 유전자가 that instructed the other person to get sick. 그리고 뭐 했답니까? 또 다른 쌍둥이를, 비지, 얘를 어떻게 했다? 그 사람을 get sick, 아프게 instruct, 또 뭐야? 지시한 거야. 아파라, 이렇게. 두 번 나왔어. instruct A, 투부정사입니다. A에게 투하도록 지시하다, 가르치다. 가르치다. 아프세요? 라고 만들었답니다. For many years, 수년간 Scientists have recognized, 뭐 했습니까? 과학자들이요, 수년간 계속해서 인지해오고 알아왔어요. 뭐를요? Other environmental factors라고 했으니까 이거 잘 봐야 되라. 다른 환경적인 요소들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위에서 읽었던 그 내용 아니야? 음식으로 인해서 암이 발병되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환경적인 요소들이라고 했으니까 음식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의 환경 때문에 암이 걸리는 것들. 이미 과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놨어. Such as, 그것에 대한 예시까지 주잖아. 뭐냐면 그게 chemical toxins이라서 화학 독성 물질들이요. 오케이? 그게 괄호치고 또 뭐가 나왔지? For example, tobacco, 담배 같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폐암에 걸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수년간 다 알아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다른 환경적인 요소들이 담배 같은 것들이 can contribute, 뭐를 할 수 있어?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얘들아, 이것도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건데 기여한다라 그래서 무조건 나의 도움이 기여된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야. 기여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담배 같은 환경적인 요소가 뭐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바로 cancer, 암. 뭘 통해서? Through their actions.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암에 기여할 수 있다. 뭔 소리야? 담배를 핀다는 얘기지. On genes, 그들의 유전자의 행동들에 통해서 됐나요? 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수년간 알아온 사실이야. 근데 the notion, 이 개념.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주제로. 무슨 개념? That food, 나오지? 음식이 has a specific influence, 뭐 한다? 특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 어디에? On genes, 유전자의 특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뭐 한다? Expression is relatively new라고 했으니까 그 유전자가 어떤 거예요? 여기까지네. 유전자 발현이네요. 유전자 발현이 express 하게 되면 우리가 표현하다라는 뜻이지. 동사로서. expression 했으니까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럼 유전자가 표현이 되는 거 유전자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유전자 발현이에요. 유전자 발현의 영향을 특정한 영향을 가진다라는 거. 음식이 그것이 뭐다? is relatively new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요거 내용 일치 불일치 부분을 중요해 얘들아.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끝 문장이라고 해서 집중력 풀지 말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떻다? 새로운 것이래. 요거 구조 좀 잡아줄 테니까 해석 다시 한번 해보자, 얘들아. 더 노션이 주어고 이것의 동사가 is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that, 이하인 여기까지 that, 이하인 개념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이 말이야. 알겠지? that, 이하인 개념이 뭐야? 음식이 유전자 발현에 특정한 영향을 가진다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이 얘의 상대가 누구게? 오케이? 이것의 상대가 누구냐고. 상대적으로라며. 얘의 상대가 누구야? 다른 환경적인 요소들이요. 담배와 같은. 이것보다는 새로운 거래. 그지? 그러니까 수년간 과학자들이 이거는 이미 옛날부터 담배 피면 암 걸립니다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 후에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 잘 봐야 돼. 내용 일치불일치 나올 때, 얘들아. 알겠지? 이 내용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강조하고 있는 거야. 둘 다 똑같이 뭐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왔다라는 게 아니야. 조금 과학자들 입장에서도 얘가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사실입니다. 음식이 유전자 발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그쵸? 그래서는요, 선생님은 이 마지막 문장이 제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음식이 특정한 영향력을 가진다. 어디에? 유전자 발현에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단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지? 이 글의 주제에 The impact of food on our genes 돼 있는데 선생님은 그래서 주제를 그 문장, 그 글 속에 나와 있는 걸 한 문장으로 뽑는 걸 항상 좋아하거든. 왜냐면 그 부분이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빈칸 추론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얘는 원래 빈칸이었으니까. 그지? 이 부분은 좀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유전자, 음식, 요약문 나오면 챙겨두자. 오케이? 다음 거 봅시다. 지금 몇 시니? 설마 다 됐나? 진짜네. 왜 이러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봐야 되겠다.